안녕하세요. 한국시인협회 간사 유수진 시인입니다. 오늘 33회 시의 날을 맞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시의 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민 몇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또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시의 날에 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의 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시의 날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시의 날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그러면 시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 시라고 하면은 한시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로부터 내려온 뭐 19차 현가 이런 에 해서 요즘 내려온 뭐 현대시까지 아마 이런 보통 일반적인 시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젊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시의 날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참여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빼고는 이런 걸 좀 잊고 지내고 살다 보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이 잘 알려지지 않지만 좀 좋은 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의 날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의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인 것 같은가요? 시의 날이니까 시인분들 아니실까요? 시의 날은 시인을 위한 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시의 날에는 어떤 행사가 열려야 할 것 같은가요? 일단 시인분들의 작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보기 좋게 포스터로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인분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시를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 행사가 있다면 한번 가볼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시의 날에 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러면 시의 날이 누구를 위한 날인 것 같아요? 시니까 시인 아닐까요? 시의 날은 네. 시인을 위한 날인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의 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 그랬군요. 네. 혹시 시의 날이 누구를 위한 날일까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윤동주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그래요? 시의 날은 윤동주 선생님의 날인 것 같아요? 시의 날에는 그럼 어떤 행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가요? 시낭독? 시감상. 네, 그런 행사가 기대가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시의 날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시의 날이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시의 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뜻 이런 거는 무엇인가요? 시의 날이라고 하니까 좀 유명한 시인분 약간 탄생 그런 날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시의 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시의 날에는 무슨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시로 수상하신 분들 작품 같은 거 소개하거나 그분들 초청한 행사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행사가 기대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뭐 저는 뭐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늘 그 문학과 삶에 대해서 그냥 강의하고 또 책 보고 글 쓰는 게 한 저의 주요 일과인 것 같습니다. 뭐 새삼스럽지만, 예.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비평집을 한 권 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좀 반성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해갈까 좀 공유 중입니다. 네, 새로운 비평집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교수님, 11월 1일이 시의 날입니다. 시의 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의 날의 의미와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1908년에 그 월간지 소년을 내신 육당 최남선 선생이 거기다가 권두시로 발표한 그 해계서 소년에게의 발표일을 기해서 시의 날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가 그로부터 지금 110년이 넘게 발전하고 또 확장되고 또 시인들의 숫자도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또 시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의 시의 명성에 비하면 지금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시의 날을 기해서 그런 시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이제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어떤 기념일로는 아주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특별히 기념해야 할 상황이 더 수반되는 것 같아요. 날이 없어야 365일이 다 시의 날인데 하루를 정함으로써 시가 이제 조금 그런 그 기념이 필요한 좀 그런 상황도 고백하는 아이러니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인들이 평상시에는 건강한 생활인으로 살다가 시의 날에 또 일반인들과 함께 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근원과 기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보는 일은 시인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당연히 또 마땅히 또 이렇게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지요.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는 시의 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더 준비해야 할까요? 그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시인협회라든가 이렇게 시인들의 어떤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또 이렇게 재원을 투입해서 이제 시를 생각하고 또 위기 국면이면 그걸 진단하고 또 처방하는 이런 행사들, 심포지움이나 뭐 컨퍼런스나 아니면 시화전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시인들은 아마 이날을 기해서 그래도 자신의 시작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인들은 뭐 당연히 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친숙한 그런 성품들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시에 거의 무관하게 또 이렇게 살아온 분들이 오늘이 시의 날이구나 하면서 시가 우리 민족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지속적이고 오래된 예술 양식임을 이렇게 기억하는 이런 차원들이 서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 주도하는 힘은 어쨌든 어떤 기관이 그런 캠페인도 하고 또 이렇게 참여 행사도 함으로써 시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여전히 후속 세대들이 이렇게 또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그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시의 날의 제정 취지하고도 부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요즘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봄, 가을로 좀 문화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지방의 뭐 문화 행사 같은 데 초청을 받기도 하고, 문학 행사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경남 합천에도 다녀오고, 강원도 화천에 다녀오고, 엊그제는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 모습이 후배 시인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매해 시의 날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시의 날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요? 해마다 홀수해와 짝수날에 따라서 그 주체가 한국시인협회가 주최하기도 하고 현대시인협회가 주최하기도 하고 해서 조촐한 기념 행사를 이제 갖죠. 1987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1월 1일을 한국시의 날로 정하자 해가지고서는 세계에 정했는데 그게 세계에서 아마 제일 첫 번째 시의 날로 정해졌나 봐요. 다른 나라에서는 시의 날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육당 최남 선생이 우리나라 근대시에 이제 효시를 제공했다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고 그 취지 선언문이 우리의 삶과 꿈을 가꾸는 언어의 집이 시다. 삶과 꿈을 현실에 우리 생활로서도 바꾸지만은 언어로서 남기는, 언어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 집이 곧 시다. 언어의 집이 시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생활하다 보면 막히는 것인데 그 막힘에서 막힘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가고 또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사랑이나 연민이나 위로나 이런 것이 끊어지는데 그것을 이어주게 할 수 있는 힘이 시의 슬기이다. 시의 지혜이다. 이런 취지의 선언문을 만들어서 아주 짤막하게 정말 짧은 시처럼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낭송을 하고 선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1987년 11월 11일 시의 날로 정했는데 프랑스에서는 1999년 3월 21일을 그 시의 날로 정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늦었죠. 정하면서 이제 시인들이 모여서 시도 낭송을 하고 시집도 발간하고 시와 음악회도 갖고 또 그 시낭송회도 갖고 시화전도 갖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파브로 네루다의 그 기념일, 그 죽은 이 시인의 죽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그것이 두 번째 이제 세계에서 시의 날이 생긴 것이고 이에 2004년에 그 3월 18일 이것이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시의 날을 정하자. 왜냐하면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소수민족의 언어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많은 언어, 스페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언어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소수민족의 그 언어들은 언어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그 부족성을 대표하고 한국의 언어가 한국 민족의 영혼을 대표하고 사고방식이라든지 생활방식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제 각 나라마다 각 부족마다 그러는데 이 약소 부족들이 소수민족이 되고 하면서 이제 언어가 점점 없어지고 후손들이 자기 부족의 언어도 못 배우고 왜냐하면 중국에 50몇 개의 부족이 사는데 이제 중국어 한족의 언어만 배우지 그 소수민족의 언어들은 산골에서 자기들끼리 통용하니까 못 배우는 거니까 후손들이 모르는 거죠. 그걸요. 문화가 없어지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다채로워야 하고 약자의 언어, 약자의 문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세계 문화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여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해서 이제 이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3월 18일 유네스코가 세계 시의 날로 정했답니다. 그 언어가 열등한 언어가 아니고 그 언어의 소중성, 소수민족의 언어지만은 그 언어의 소중성, 그 언어가 우리 세계 문화를 얼마나 다양하게 하고 다채롭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생각의 다른 생각들, 문화의 차이 같은 것을 소중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민족이 언어를 가진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제가 그 미국 유학 중에 미국인들 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 자기네 나라 말을 안 쓰고 영어를 쓰거나 중국어를 써요. 근데 아무도 그 자기네들 언어가 언제 생겨났는지를 몰라요. 자기네들이 말이 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누가 왜 만들었는가를 알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런 민족은 세계에서 독특한 민족.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시인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민족어에 대한, 우리 모국어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진짜 모국어로 많이 시를 썼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어떻게 국제화가 돼가지고 그 시 제목에서부터 또 뭐 내용에서부터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죠, 그죠?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의 날의 의미가 더 크게 와닿고 더 잘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시의 날을 발전시켜서 시와 대중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옛날에는 프랑스하고 영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려면은 시 30편을 암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는 80편을 암송을 할 수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암송하면은 S, 이제 만족 패스한 거고, 암송 못하면 U, unsatisfactory, satisfactory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패스하고 이제 떨어지는데, 그게 학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그 나라의 대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시절에 정치인들은 뭐 인사를 할 때 유명한 사람들의 자기가 좋아하는 식구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시를 많이 암송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시 한 100편쯤 암송하게 하고, 1학년이면 한 20편, 2학년이면 한 30편. 그렇게만 암송해도 어렸을 때 암송한 건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시 몇 편 암송을 하면은 패스하고 만족하고 불만족. 그게 졸업과 낙제에는 상관이 없이 그거를 패스하는 그런 제도를 좀 재미로 두면은 입시에 찌든 애들에게 훨씬 마음에 여유도 갖게 하고, 또 대중가요에만 우리가 편식은 좋지 않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도 좀 언어의 맛을, 한글의 맛을, 소리 그린 한글이 어떻게 창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맛을 좀 느끼게 해주면서 자부심도 갖게 하고, 영어도 뭐 국제어니까 해야 하지만은 한글도 잊어버리지 않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고, 하여튼 좀 시를 어떤 식으로 접하는 기회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한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제도를 통해서 훌륭한 시민, 교양을 갖춘 시민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젊은 시인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유한진 선생님과 유성호 교수님을 모시고 시의 날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시의 날이 더 뜻깊은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시인협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